역함수. 나 역함수 뭔지 기억난다. 예, 역함수. y는 샬라샬라샬라샬라 하는 식이 있을 때 역함수 가려면 어떻게 했어요? 그 식을 x는 샬라샬라샬라 하는 식으로 바꾼 후에 x자리에 y를, y자리에 x를 대입한다. 즉 원래 함수를 y는 x 대칭한 함수가 역함수이다. 맞습니까? 요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정말 역함수입니까? 예. 자, 그래서 실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2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가 있어요. 역함수를 구해보고 싶습니다. 자, 역함수 구할 때 1번이 뭐야? 치역 구하는 거지. y. 치역은 뭡니까? 얘는 항상 양수밖에 안 나온댔지? 즉 y는 0보다 크다. 요것이 치역이에요. 자, 이제 주어진 식을 x는 샬라샬라샬라하게 바꾸고 싶어. 지수를 밑으로 끌어내리는 힘은 로그의 힘이다. 그로 x는 불러 로그 2의 y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x자리에 y를 y자리에 x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1번에서 구해놓은 바로 이 녀석을 정의역 자리에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물론 x는 0보다 크다는 생략 가능합니다. 왜? 진수 자리에 쓰니까. 자, 오 그렇군요 선생님. 진짜네요. 지수함수에 역함수를 구했더니 정말 로그함수가 나오네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다예요. 자, 그래서 가되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라고 여기까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래프로도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a의 x제곱이 있죠. 자, 얘는 뭐예요? a가 어떤 경우야? 1보다 큰 경우지. 그런데 선생님이요, a가 1보다 큰 경우에 지금부터 뭐를 구해보겠다? 자, a가 1보다 큰 경우에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증가함수죠? 그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사실은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였어요. 맞지? 맞나? y는 x? 됐지? 자, 이 녀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x의 선이 이와 같이 있을 때 a가 0과 1 사이에 있는 감소함수가 나와 있어요. 그럼 로그 함수도 감소함수죠. 어떻게 그리면 되겠습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로그 함수예요. 감소하는 로그 함수. 이렇게 그리거나 이렇게 그리거나. 맞아요. 근데 그려놓고 보니까 지수함수와 y는 x 대칭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구나.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월함수의 특성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를 우리는 모두 싸잡아서 무슨 함수라 하는데? 조월함수라 하는데, 자, 뒤에 있는 두 문장은 두 줄의 글은 읽어보자. 시작! 이 초월함수는 x가 한 번 나온 경우에는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x가 두 번 나온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없다. 따라서 독립변수 x가 한 번 나오면 직접적인 풀이, 즉 그래프를 그려서 풀 수 있지만 독립변수 x가 두 번 이상 나오면 직접적으로 그림 그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즉 간접적인 풀이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주로 식의 특징을 이용한 치환을 하게 된다. 그리고 치환한 결과는 주로 2차 함수가 나온다 까지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큰 소리로 한번 읽고만 갈까? 시작!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를 초월함수라 하는데
이 초월함수는 x가 한 번 나온 경우에는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x가 두 번 나온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없다. 따라서 독립변수 x가 1이면 직접적인 풀이, 독립변수 x가 2의 이상이면 간접적인 풀이, 식의 특징을 이용한 치환, 주로 2차 함수. 이런 특징으로 문제가 풀린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고요. 자, 지금부터요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지수방정식, 지수함수, 로그함수, 지수방정식, 지수부등식, 로그방정식, 로그부등식이라는 6개의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우선 그 6개 모두를 관통하는 기본 문제 풀이법이 있어요. 일명 지수로그의 모든 문제 풀이법 되겠습니다. 자, 채워넣기 할게요. 같이 읽으면서 한번 가볼까? 시작! 변형이 없는 문제 풀이는 존재할 수 없듯이 지수로그도 변형을 통해서 풀이가 진행된다. 지수로그 문제에서 변형의 기본은 지수건 로그건 뭘 통일해야 돼? 미수 통일. 미수를 같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수를 같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수를 같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미수 통일이요 지수로그의 모든 문제 풀이법에 1번 되는 거예요. 왜? 미수가 같아야지만 이렇게 지수 법칙도 쓸 수 있는 거고요. 자, 미수가 같아야지만 이렇게 로그의 성질도 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미수가 같지 않아. 엄청 당황스럽겠지? 자, 미수가 같지 않을 때 지수 형태는 어떻게 푸냐? 받아 적습니다. 양변에 로그를 취하고 양변에 로그를 취하고 양변의 로그를 취하고 로그 형태는요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미수 통일을 하시면 돼요. 로그 형태는 밑변환 공식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변의 로그를 취하거나 밑변환 공식 등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미수를 같게 만들 수 있다. 미수를 같게 만들 수 있다. 미수를 같게 만들 수 있다. 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단, 주의할 점은요. 지수 형태의 문제에서 양변의 로그를 취할 수 있는 경우는요. 좌변, 우변 모두 다 단항식이 나온 경우에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는 B 플러스 C라고 다항식이 나와 있어. 이 상황에서 선생님이 로그를 양변에 취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진수끼리의 덧셈이 나와요. 안타깝지만 우리는 진수끼리의 곱셈은 로그끼리의 덧셈으로, 진수끼리의 뺄셈은 로그끼리의 말 잘못했지. 진수끼리의 나눗셈은 로그끼리의 뺄셈으로 바뀔 수 있지만 진수끼리의 덧셈 이런 거 다루는 거 가르친 적 있어? 없어? 없어요. 풀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항상 어떻게? 단항식은 단항식 꼴일 때만 양변의 로그를 취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또한 이것도 안 된다면 간접적인 풀이로 식의 특징을 이용한 치환. 식의 특징을 이용한 치환에 의해서 풀이를 진행하는데, 자, 위에 설명해 놓은 말들을 이제 요약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야. 1. 미수 통일. 1. 미수 통일. 자, 그런데 미수가 통일이 안 돼요. 이거 좀 곤란하게 됐네. 이때 지수 형태의 단항식 이꼴 단항식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바꾼다? 지수 형태는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로그 형태는 어떻게 미수 통일한다? 시작! 밑변환 공식. 밑변환 공식.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도저도 안 되면 식의 특징을 이용한 치환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부터 지수로그의 모든 문제 풀이법 암기하고 갈 거예요. 3번 읽을 건데 2번은 보고 읽을 거고요. 세 번째는 책 덮고 읽을 겁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자. 소리내서 시작!
지수로그의 제목부터 시작. 지수로그의 모든 문제 풀이법 1. 미수 통일 2. 지수 형태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 로그 형태 밑변환 공식 3. 식의 특징을 이용한 치환 한 번 더. 지수 로그의 모든 문제 풀이법 1. 미수 통일 2. 지수 형태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 로그 형태 밑변환 공식 3. 식의 특징을 이용한 치환. 보지 말고 손으로 가리고. 자, 시작. 지수 로그의 모든 문제 풀이법 1. 미수 통일 2. 지수 형태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 로그 형태 밑변환 공식 3. 식의 특징을 이용한 치환. 예. 이 수업이 2시에 시작한 거 맞죠? 네. 지금도 진짜 열심히 나왔거든요. 네. 부지런히 나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요 역함수 구하기 연습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1번 문제는 무슨 함수 나와 있어요? 지수함수. 답 내면 무슨 함수 나오겠다? 로그 함수. 2번 문제는 무슨 함수 나와 있습니까? 로그 함수. 답 내면 뭐 나오겠다? 지수함수. 3번 문제는 뭐 나와 있습니까? 로그 함수. 답 내면 뭐 나오겠다? 지수함수 될 겁니다. 자, 어쨌든 문제 이건 너희들이 너희들이 3번을 풀긴 힘들 것 같고 1번 정도는 풀 수 있을 것 같아. 자, 지금부터 1분 드리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시험군? 역함수가 혹시 기억이 안 나나요? 수학이 잘 듣고. 예. 수학하에서 배운 개념이에요. 수학하의 함수 파트예요. 잘 기억이 안 나면 함수 다시 한번 공부해두세요. 30초 뒤에 같이 풀자. 그러면 우리요 1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2 곱하기 3의 x-2제곱이다. 역함수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라고 가르쳤어요? 선생님이 치역을 구해야 합니다 라고 했죠. 즉 y의 범위를 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2도 양수고 뒤에 있는 지수꼴도 양수죠? 양수 곱하기 양수는 무조건 양수. 자, 이제 두 번째 x는으로 식을 정리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런데 x는으로 정리하려고 보니까 지수가 x-2제곱이야. 얘 너무 지저분한데?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결국 이 식은요. y는 9분의 2 곱하기 3의 x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x만 남겨두고 다 넘어가야 되니까 넘어갑니다. 즉 3의 x제곱은 2분의 9y이다 라고 나오네요. 자, 이제 이 식을 x는으로 정리하고 싶어요. 지수를 밑으로 끌어내리는 힘은 로그의 힘이다. 즉 x는 한 번 미수는 영원한 미수 3 되겠죠? 예. 이와 같은 식이 나왔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답을 낼 수 있겠죠? 세 번째 어떤 답 낼 수 있어요? x 자리에는 y를, y 자리에는 x를, 그리고 앞에서 구해놓은 치역은 이렇게 정의역으로 바꿔주시면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단 이때 얘는 생략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생략 가능하다. 왜? 진수의 조건에서 이미 2분의 9x는 0보다 크다 조건이 들어있기 때문에 없어도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역시 가만히 봤더니 첫 번째 치역을 구하려고 합니다. y의 범위 구하려고 했는데 얘 로그 함수죠. 뭔지 몰라도 이렇게 생길 거야. 로그 함수는 어때? 밑으로는 마이너스 무한대, 위로는 플러스 무한대예요.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즉 y는 모든 실수가 나올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작업 x는으로 정리해야 되죠? 좋았어. 로그 3의 x 플러스 1은 y 마이너스 2야. 그러므로 x 플러스 1은 3의 y 마이너스 2제곱이야. 결국 x는 3의 y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세 번째 답 냅니다. y는 3의 x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답이 나왔고, 정역은 x는 모든 실수네요. 써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예, 실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우선 여기까지 필기. 자, 여기까지는 되게 노멀해요. 둘 다. 자, 세 번째 거는 조금 풀이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지워도 돼요? 소희야? 네. 네. 진이도 됐어? 네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 예, 문제가 나와 있어요. y는 로그 x 플러스 루트 x의 제곱 마이너스로, 아우 진수자리 되게 복잡하다. 근데 이 문제 좀 오류가 있어요. 여기에 등호 붙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등호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보자. 내가 x는으로 정리를 해야 돼. 그런데 x가 그것도 두 개 막 루트 속에도 있고 진수 속에 막 묶여 있어요. x는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x를 진수에서 벗어나게끔 풀어주고 싶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바꿀 수 있어? x 플러스 루트 x의 제곱 마이너스 1은 뭐라고 바꿀 수 있습니까? 뭐라고 바꿀 수 있어요? 10의 y제곱이라고 바꿀 수 있죠. 예. 선생님 이런 거 하잖아. 10 있으면 돼지꼬리 잡고 놀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맞습니까? 예, 이렇게 바꿨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지. 우리는 x는으로 정리해야 되는데 x가 막 여기저기 이렇게 떨어져서 널려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를 없애주려면 우선 루트를 벗어나게 하고 싶어.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뭘 할 거냐면 루트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양변 제곱할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양변 제곱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는 10의 2y 제곱 마이너스 2x 10의 y 제곱 죄송해요. 2 곱하기 10의 y 제곱의 x 그리고 플러스 x의 제곱이다 라고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나요? 네. 와, x의 제곱 양변 사라지네요. 결국 x는 딱 하나 남았지. 예, 요 녀석만 빼고 다 이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10의 y제곱 곱하기 x는 10의 2y제곱 플러스 1이다. 결국 x는 2 곱하기
10의 y제곱에 10의 2y제곱 플러스 1이다. 결국 x는요. 자, 요거 요렇게 정리할 수 있지.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10의 y제곱. 맞아요? 자, 요거 요렇게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에 10의 마이너스 y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 없어? 있죠? 됐나요? 네. 결국 x는 요거 합쳐서 정리하면 2분의 1에 10의 y제곱 플러스 10의 마이너스 y제곱이라고 정리가 되는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은 y값 되겠죠. 자, 그래서 y값 계산하면 y는 2분의 1에 10의 x제곱 플러스 10의 마이너스 x제곱 얘야 라는 답을 낼 수 있어요. 선생님 여기서 뭐 취역, 정역 이런 거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얘가 이미 구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딱히 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단지 x는 몇 이상이다? 0 이상이다 라고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취역이 이미 구해져 있으니까. 네. 선생님 3번 옆에 이렇게 x는 1 이상이다라고 붙은 조건이야. 정역, 취역을 준 거예요. 아, 왜 정역, 취역을 가끔 역함수 구할 때 주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쉬운 케이스로는 이런 케이스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와 같은 포물선의 식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포물선의 식은요. 역함수의 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존재 조건이 있지. 1대1 대응 함수여야 돼요. 1대1 대응 함수는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면서 위로의 함수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요. 역함수를 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역함수를 구할 수 있게끔 내요. 어떻게? x의 범위를 절반만 해놓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요 함수 부분에 대해서 야 정의역이 딱 요만큼이야. 요 정의역에 대한 역함수 구해볼래? 라고 하면 우리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요런 함수가 딱 나왔을 때 함수의 범위에 제약을 두기도 해요.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그럼 선생님 왜 얘는 역함수 없는데요? 역함수라고 이렇게 구해놓잖아? 이차함수의 역함수라고 이렇게 구해놓잖아? 얘 함수예요? 아니에요? 비가 내리는데 두 군데서 만나지? 함수다 함수가 아니다? 함수가 아니다. 하지만 요 녀석을 딱 요만큼만 살려두고 요만큼만 그리면 얘는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되겠습니까? 뭐 요런 것들 때문에요. 제약을 걸어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9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최대값, 최소값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요 앞에 이런 얘기를 했지.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는 모두 무슨 함수다? 초월함수다. 초월함수의 특징은 x가 한 번 나온 경우에는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독립변수 x가 이렇게 2회 이상 나온 경우에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식의 특징을 이용한 치환을 하게 되고 주로 그림을 그리면 뭐가 된다? 2차 함수로 치환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나 y는 4x제곱 그릴 수 있어요. y는 마이너스 2에 3x 플러스 3제곱은 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저거 두 개 섞어 놓으면 뭔 그림인지 모르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나는 이제 치환할 거예요. 자, 치환할 때 요 녀석을 약간 좀 변형시키면 좋지. 뭐라고 바꾸면 좋겠어? 얘는 y는 2x의 제곱. 그리고 얘는 뭐 곱하기 2의 x의 제곱이라고 바꿀 수 있을까? 네모 안에 들어가는 숫자는 몇? 8. 왜냐면 봐. 수민아 이거 잘해야 돼. 알아요. 알아? 요거 8이 되는 거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아니 되는 사람만 손 들어보자. 예, 안 되지, 소희야. 봐, 소희야. 2의 x 플러스 세제곱은요, 원래는 2의 x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이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요거 좀 연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걸 친구들이 생각보다 잘 못 봐요. 자, 얘 뭐라고 바꿀 수 있겠어? 시작! 9 곱하기 3의 x제곱. 이런 식으로 바꿔야 돼. 알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도록 연습해 두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이 식은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8t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치환하면 항상 그 치환된 값의 범위를 결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지. 그래서 해볼 거예요. 범위도 바꿀 겁니다. x는요 2 이상 3 이하라고 나왔어. 그런데 나는 2의 x제곱이 필요해요. 몇 이상? 4 이상. 몇 이하? 8 이하예요. 되겠습니까? 결국 t의 범위는 4 이상 8 이하다 라고 이와 같이 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림 그려보면 되겠죠. 얘는 아래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 그래프 그렸어요. 자, 꼭지점, 요 녀석은 그냥 이렇게 해석해도, 그래요. 꼭지점의 x좌표 구해보자. 꼭지점의 x좌표 구하는 공식이 뭔데? 마이너스 2a분의 b. 2a분의 b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계산했더니 꼭지점의 x좌표 몇 나오고 있습니까? 4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래프는요 4부터 8까지다 라고 했으므로 4부터 8까지 바로 요만큼만 그래프를 써먹을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 그럼 게임 끝났네요. t 자리에 4 대입하세요.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16. t 자리에 8 대입하세요. 몇 나옵니까? 0. 그러므로 최대값은 몇 나와요? 0. 최소값은 몇 나와요? 마이너스 16. 이런 식으로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정리하십시오. 자, 아래에 있는 문제 선생님이요 1분 드리겠습니다. 풀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반 숙제 내야 되는 사람도 숙제 냈지? 맞다. 숙제 받아가야 되는 사람. 소희 숙제 받았니? 네. 그래. 소희 선생님한테 할 말 있지, 숙제. 예, 선생님이 밖에다가 요거 걸어놓을게요. 숙제 요번 주까지 내기로 하고 못 낸 거요. 거기다 끼워놓으세요. 알겠습니까? 네. 오늘 혹시 오늘 이 수업 끝나고 좀 남아도 되죠? 네네. 수업 끝나고 할게요. 네. 삼각함수 그래프 받으셨죠? 선생님 만들어 놓은 거 강진군. 네? 네. 네. 넣어놨어요. 예. 여행 갔다면서. 안 풀어. 그래. 딱딱 소리. 네. 다음 시간에는 산술 기압 평균을 이용한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기 할 거예요. 산술 기압 평균 기억나시죠? 수학하의 명제 파트 D에서 배웠던 개념이에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산술 기압 평균, 산술 기압 공부를 좀 해놓으세요. 알겠습니까? 이제 산술 기압 평균의 응용 배울 거예요. 자, 답 낸 사람 최소값은 없어요. 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 8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의 최소값과 그때의 x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내가 요 함수의 이 전체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었어요. 즉 y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이는 y는 로그 8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라는 이 로그 함수는요. 증가함수일까요? 감소함수일까요? 증가함수예요. 그러므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가